지금 수리하려고 하는 모델은 갤럭시 노트 20이라는 모델이에요. 베젤도 지금 상당히 많이 까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검은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깨지면서 이제 충격받으면 이렇게 검은 멍이 생기는데, 이건 충격을 받아 갖고 검은 멍이 생긴 거고, 여기에 또 멍이 있는데 이거는 찍히면서 이제 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깨지는 거 하고 돌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서 이제 찍혔을 경우에 이렇게 안쪽에 멍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멍 생긴 거 빼고서는 뭐 이상이 없거든요, 액정에는. 액정을 교체를, 겉에 유리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N981이라는 모델이죠. 우선은 수리를 하기에 앞서서 메인보드까지 다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해하는 걸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고, 아니 분해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참고용 영상이에요. 뭐 개인이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식으로 수리가 되는지. 그래서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찍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장비가 없으면 안 돼요. 뭐 틀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열판이에요. 뜨겁게 열을 가해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드라이기를, 가정용 드라이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열판을, 아니 저기 뒷판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참고용 영상이라 이제 개인이 수리하는 영상을,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수리를 찍을 때는 제가 이제 드라이기로 해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요. 이런 참고용이나 이런 거를 찍을 때는 저희도 그 장비 같은 거, 이제 공구 같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분리를 하죠. 사실 공구라고 하면 이 열판 하나가 좀 다른 거고, 웬만해서 뭐 배터리, 카메라, 뭐 메인보드, 충전 단자 뭐 이런 거 분리할 때는 다 드라이기로 가능합니다. 이제 뜨겁기 때문에 이제 장갑을 끼는 거고요. 드라이기로 사용을 할 때도 장갑을 사용하셔야 돼요. 뜨거워서 여기 베젤 부분이 세기 때문에 이 베젤에 이제 상당한 열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손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로 한다고 해도 꼭 장갑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카메라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일게요. 카메라에 이물질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충전 단자를 교체하시게 되면 이 밑에를 분리하시면 되고요. 메인보드나 카메라는 이제 위쪽을 분리하시면 돼요. 위쪽부터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심 핀이 있으셔야 돼요. 유심 핀이 있으셔야 되는데, 삼성 거는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유심 핀이 없어도 안쪽을 분리하면서 그 유심을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일부 모델은 무조건 유심 핀이 있어야지만 유심 트레이를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심 핀은 꼭 있으셔야 돼요. 뭐 핀셋으로 해갖고 이제 눌러서 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스크래치가 나요. 나사가 좀 많아요. 우선은 여기 철판이 이제 무선 충전하고, 그 다음에 삼성페이 NFC 인식해주는 거거든요. 중간에 있는 얘가 이렇게 들면 되고요. 이거는 USB 통신할 때 쓰는 케이블이고, 배터리, 얘는 충전 단자하고 마이크, 얘가 LCD, 이거는 S펜 인지해주는, 그 다음에 S펜 터치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위에 덮개를 빼면 셀프 카메라, 그리고 여기 유심을 여기서 잡아서 이 사이를 눌러주면 이렇게 톡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유심 핀으로 해서 이렇게 빼시는 게 제일 낫죠. 그러고 나서 카메라 쪽으로 해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메인보드가, 이게 메인보드. 그리고 이제 셀프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방수 때문에 여기 글루건으로 이제 해놨는데, 이게 한번 뜯었던 기계인가? 글루건이 없네요. 이제 밑에 이제 액정 유리를 수리하면서 지금 베젤이 많이 찌그러졌고 이제 스크래치도 많고, 이제 이런 경우에 유리 수리를 하면서 베젤을 교체하시면 수리비도 이제 절감이 되시고요. 그리고 베젤도 이제 깨끗한 거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면 여기에 안쪽으로 밀고 들어와요. 이게 여기 지금 안쪽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유리가 반듯한 유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이것 때문에 깨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쓴다 그러면 여기를 깎아내거든요. 찌그러진 데는 깎아내고, 그리고 이제 유리를 부착을 하는데, 뭐 조금 절감도 되고, 사실 베젤을 교체하게 되면 거의 새거 수준의 핸드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득이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충전 PCB가 여기 지금 나사가 두 개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충전이 된다. 그 마이크하고 진동 모터, 그 다음에 컴퓨터 연결 선이 되어 있는 PCB예요. 이제 LCD 쪽에 여기 LCD를 잡고 있는 그 가이드 철판이 있어요. 검정색 나사인데, 요거를 빼면은 여기 또 있나? 양쪽으로 있네요. 양쪽으로 나사가 위로 이렇게 올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빠지고요. 커넥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고 당기면 이렇게 빠져요. 커넥터가. 이게 이제 LCD 커넥터예요.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노트는 제가 볼 땐 20만, 노트 20만 이런 거 같아요. 다른 거는 안 그런 거 같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 상태에서 이제 끝이에요. 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유리를 분리를 할 겁니다. 이제 유리를 켜지는 건 확인을 했고, 이제 유리를 분리하러 이제 장소를 이동을 해 갖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립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역순으로 이제 조립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에 뜯을 때 좀 잘 이게 놓고서는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삼성 거는 나사가 거의 비슷해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좀 특별한 부분은 이렇게 검은 나사거나 이렇게 색깔이 구분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잠깐 끊고 이제 액정 분리하는 곳으로 갈게요. 이제 그 유리를 분리하려고 다른 자리로 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아까 전에 파란색 봤듯이 이것도 열판이에요. 뜨겁게 열을 가해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고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움직이질 않죠. 이렇게. 이제 유리를 분리할 때는 그 철실이라는 거로 해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고요. 이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하고 뭐 너무 뭐 자글자글하게 깨지면은 사실 수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리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정식 센터에서 수리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뭐 수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수리를 할 때 이제 뭐 이제 다른 저희가 아닌 이제 다른 업체 얘긴데요. 액정 수리를 하러 왔는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은 점이 두 군데가 없고 그냥 깨끗한 상태로 갔어요. 뭐 잔상도 없는데 갑자기 잔상 있는 액정으로 바꿔주고 수리비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검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더 큰 점이 있는 액정으로 뭐 교환을 해주거나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리점은 사실상 수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수리를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선택은 사실 이제 수리하시는 분의 권리니까 어디서 하든. 근데 이제 자기 액정이 아닌 다른 사람 액정을 또 교환을 하는 거죠. 중고 액정으로. 그리고 이제 화면이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면 거의 그냥 정식 센터에서 수리하시는 게 낫고, 이제 어쩌다 이제 저희도 중고 액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떠한 상태의 액정이다, 뭐 점이 있는 액정이다, 뭐 잔상이 있는 액정이다, 뭐 금액은 얼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시고 이제 수리를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화면이 안 나오는 액정 수리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재고도 없고
재고도 없을 뿐더러 많지가 않아요, 양이. 너무 심하게 찍혀 있어서 여기로 이 철실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철실이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여기로 철실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빠지죠 그냥. 아니, 가위가 있었는데 가위가 없네요. 막 유리가루가 지금 막 떨어져서 여기가 찌그러져 있어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찌그러져 있으니까 지금 힘이 안 받아서. 지금 와이어 철실이 너무 얇아서 사실 카메라에는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뜨거워라. 들어갔네요.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유리하고 LCD하고 이제 분리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이렇게 자글자글 깨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왜 위험하냐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분리되면서 막 움직여요. 막 튀어 올라오고, 그리고 으스러지면서 이제 이렇게 막 으스러져서 그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밑에 쪽에 LCD가 있는데, 이게 밑에 쪽 LCD를 만약에 찍으면 그냥 화면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엣지 뭐 노트 20 울트라나 뭐
S20이나 이런 것들이 더 쉬워요. 이제 또 따지고. 여기도 다 으스러져 갖고 유리들이 솔로 이렇게 털면 그냥 다 털리죠. 지금 이렇게 막. 딱딱 소리가 나는 거는 새실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상황이죠. 이게 원래 한 번에 시작해서 한 번에 끝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끊어져 버리면 식으로 수리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2시간 정도 잡아요. 더 심하게 깨지면은 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하고요. 또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유리만 분리하는 거지 사실 LCD를 분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LCD 자체를 또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분리하는 또 시간이 또 걸려요. 어차피 요거 유리만 먼저 분리하고요. 그리고 LCD 분리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LCD하고 유리하고는 또 별개죠. 별개라. 자꾸 끊어지네요. 약간 열을 좀 더 데펴줘야 되겠어요. 왜냐면 열은 이 밑에 쪽에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버리면 위쪽에 이제 열이 전달이 안 되죠. 지금 열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뒤집어서 여기가 또 유리가 깨진 부분이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여기가 유리가 들고 일어났어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으스러지죠, 유리가. 유리 가루가 조각이 있네요. 조각이. 이게 조각도 이렇게 보이는데 분명히 가루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루 같은 경우는 최악이죠, 저희한테는. 왜냐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유리 가루 때문에 LCD가 깨질 수도 있고, 화면에 또 검은 점이 생길 수도 있고 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하얗게 생겼잖아요. 저기 그 잔여물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잔여물하고 유리하고 색상이 비슷해 보여서, 유리는 또 투명하니까. 그리고 유리에 또 잔여물이 같이 붙어 갖고 나오면 더더욱 안 보이죠. 이렇게 여기도 지금 유리들이 으스러지게 생겼어요.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유리가 제 형태로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제 형태로 있지가 않네요. 그냥 다 으스러져 갖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유리는 다 분리가 된 거예요. 유리는 다 분리가 됐고, 이제 해야 될 게, 여기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이 잔여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거 제거를 한 다음에 켜서 이제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CD를 분리를 할게요. 제거하고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우선은 그 잔여물을 이제 그냥 뭐 전체적으로 좀 제거를 했고, 뭐 더 깨끗하게 세척은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겠구나.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세척을 깨끗하게 해야 되네요. 해야 되는데, 우선 화면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려고 이 사이에도 먼지와 유리가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가루가 나오죠. 왜냐면 깨지면서 이제 사이에 박히거든요, 유리가루들이. 그래서 우선은 유리가루들이 좀 나오네요. 이렇게 좀 털고, 화면이 우선 나오는지 봐볼게요.
LCD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유리가 깨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못 보는 것들, 아까 이쪽에 점 있는 것도 뭐 유리에 가려져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여기 검은색 화면에 여기 픽셀이 하나 나가서 녹색으로 보여요, 점으로. 그래서 이제 유리가 깨지고 으스러졌을 경우에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픽셀 나간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리를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픽셀 나간 것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면 벌써 유리가 깨지면서 이제 LCD 쪽에 데미지가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점이 더 뚜렷하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액정이 잘 나오네요. 이제 액정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액정 LCD 하고요, 이 베젤이라는 거를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유리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젤을 같이 수리를 뭐 이 액정을 수리할 때 베젤을 같이 교체를 하면은 좋다는 게, 어차피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지면서 부품값도 이제 좀 싸지는 거죠. 그냥 액정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베젤을 바꾸려고 하면 뭐 이 LCD 띄는 비용도 나오게 될 거고 뭐 이래저래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어차피 띄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시면 좋다는 거죠. 제가 이걸 좀 세척 작업을 하고 한 번 더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바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세척 작업을 했고요. 세척 작업을 했는데 그 유리가 깨지게 되면 그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평강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평강 필름이라는 게 하얀색 화면에 이제 검은 필름을 하나 붙여 갖고 화면이 보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평강 필름이에요. 근데 깨져서 이제 그곳에 이제 스크래치, 유리가 깨지면 그 안쪽으로 이제 유리가 박히니까 이제 이 평강 필름에 이제 스크래치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복구가 안 돼요. 만약에 교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강 필름에 이제 스크래치가 어떨 때 보이냐면, 검은 화면일 때 이제 전원을 이제 안 켜고 이제 검은색 화면으로 이제 이렇게 비춰 봤을 때 이제 평강 필름에 스크래치가 보일 수는 있는데,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고 뭐 영화나 뭐 드라마를 시청할 때에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화면을 이제 껐을 때, 대기 모드일 때 이제 그때는 평강 필름에 스크래치가 보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깨져 갖고 으스러진 데도 이제 약간의 평강 필름이 이제 약간은 손상 같이, 아니면 이제 좀 불투명하게 이제 보이죠. 이제 검은 화면에서는. 근데 이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LCD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되게 뜨겁거든요. 지금 뜨겁다. 저희가 수리를 하게 되면 거의 초집중을 하게 되죠. 이제 왜냐면 실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민해지죠. 좀 보통 이제 수리점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혼자 이제 수리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면 전화 받아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해져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조금 불친절해진다는 수도 있다 이거죠. 친절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게 수리를 하다 보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사실 응대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좀 친절하게 해서 응대를 해야 되는데 거의 앵무새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수리가 너무 많이 밀려버리면 전화 받기도 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전화 받기도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LCD를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데 막 응대하기가 사실 조금 버거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사실 이 작업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영상을 찍다 보면 내가 이 머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상을 찍기 때문에 머리를 못 넣어요. 그러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죠. LCD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 또 켜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척 작업 같은 것도 또 해야 되고 계속 세척을 하는 거죠. 이제 세척 작업하고 화면 들어오는지 보고 이상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한번 작업할 때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너무 많은 거죠. 이제 뜨거운 거는 이제 전원을 끄고요. 아이고 뜨거워라. 이거 쓸 거가 아닌데, 이거는 너무 많이 찌그러져서 사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뜨거울 때 원래 이제 이런 양면 테이프를 띄워주면 이제 나중에 드라이기로 이제 무슨 작업을 했을 때 드라이기로 작업을 했을 때 미리 이제 띄워주시면 좋아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뜨거웠을 때 양면 테이프를 띄면은 잘 떨어진다는 거. 어떤 것든 이런 양면 테이프나 뭐를 띌 때 작업을 하실 때 뜨거울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지금 뜨거운 상태인데 메인보드를 연결을 해서 화면이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리 붙이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식으면 이렇게 안 떨어져요. 다시 메인보드를 연결을 하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끼고 전원을 켜서 화면이 이상 없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LCD를 분리하면서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이게 분리하는 게. 그래서 또 이제 분리한 다음에 다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어서 이상은 없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끄고 유리를 붙이는 작업을 하러 이동을 또 하겠습니다. 우선 이동을 하기 전에 이제 세척 작업하는 거는 왜 안 보여드리냐면, 사실 뭐 닦는 건데 이거를 굳이 시간을 저기 하면서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여기 이런 잔여물들이 있으면 그냥 세척을 하는 거니까요. 우선은 세척을 하고 유리 붙이는 곳으로 가서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제 유리를 이제 부착을 하는 곳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요. 이렇게 이제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 이제 OCA라는 필름을 이제 붙여놔 있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베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액정을 붙일 때 그 규격이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딱 맞아서 이제 붙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손으로 해서 이렇게 눈대중으로 해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베이스라는 틀이 있고, 이 틀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이거를 끼워요. 끼우고 그 다음에 액정을 이런 식으로 붙인 다음에 여기 틀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꾹 누르면 이게 붙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그 규격이 딱 맞기 때문에 이제 오차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유리를, 여기 이제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서 이런 유리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리고 이 위에 얘를 맞춰서, 안 맞지? 네, 이렇게 맞춰서 안 움직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레스는 장비로 해서 이렇게 꾹 눌러요. 그래서 유리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꾹 눌러갖고, 그러면 이제 규격에 딱 맞게끔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거를 가져왔고, 저희가 이거를 넣는 방식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어떤 식으로 눌러 이제 붙이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준비를 한 거고요. 사실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누르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좀 뭐 방법은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 이제 소리는 나요. 이제 윙 하고 뭐 누르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리는 나니까 그 소리가 나는 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리가 나는 거로 해서 지금 뭐 하는 작업이고 지금 뭐 하는 작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유리를 붙이기 전에 또 해야 될 게 이제 또 세척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되거든요. 이제 먼지나 이런 거 이물질이 없어야 되니까요. 이 세척을 하고 닦는 작업만 뭐 한 정말 많이 해요. 왜냐면 묻으면 손에 묻어서 이제 지문 묻을 수도 있고 또 이물질이 묻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세척 작업을 하죠. 붙이기, 그러니까 유리가 아예 붙기 전까지는 하염없이 닦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닦고, 이제 지금 또 이렇게 띄잖아요. 띈 다음에 또 닦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왜냐면 또 손으로 만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계라는 곳에다가 올려놓고, 이 옆에 이제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보면 또 손으로 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딱 틀에 맞는 거죠. 딱 틀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고, 지금 아까 봤듯이 LCD를 그 위에다가 지금 얹어 놓은 상태예요. 얹어 놓은 상태고, 이제 세척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유리를 이렇게 맞추고, 유리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좀 고정을 해주고요. 고정을 좀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OCA라는 그 필름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요. 여기도 테이프를 붙여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OCA라는 필름을 띄고, 이제 띄는 게 아니고 이제 보호지가 있어요. 보호지를 띄고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명 테이프, 양면 테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강력한 투명 양면 테이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호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세척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뭐 먼지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얼른 보호지를 띄고 붙이는 거죠. 그렇게 닦고 또 닦고 세척 작업을 해도 완벽하게 세척이 잘 안 돼요.
이제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보호지를 띄고 눌러서 안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고 지금 이제 윙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 네모난 통 속에 이거를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고 이제 밀폐를 해서 그 밀폐 공간에 이제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기를 강제로 이제 빼는 거예요. 지금 잡아 빼는 이제 타임이거든요. 지금 소리가 나는 게 이게 공기가 다 빠지는 시간 설정을 해놓고 이제 다 빠지면 그러면 이제 멈춰요. 이 윙 하는 소리가. 이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제 누른 다음에 이제 올라온 거죠. 올라온 거고, 그러면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눌러서 이제 공기가 어느 정도 빠지기는 했지만 약간 공기가 보여요. 이렇게 기포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이거를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오늘 영업을 안 하는 일요일이라, 네, 어쨌든 기포가 좀 보여서, 아니 기포가 보이는 게 이제 기포가 있죠. 기포가 있기 때문에 이 기포를 또 제거해 주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혔네. 접힌 거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조그만한 그런 공기 빼주는 이제 기계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칙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아까 그 액정에 있는 기포들을 이제 잡아 빼는 역할을 해주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 안 보여드리는 작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유리 까고 세척하고 A판 분리하고 세척하고 또 유리에 OCA란 필름을 또 붙여야 돼요. 그거 붙이고 또 붙인 다음에 거기에도 기포가 있기 때문에 또 기포 빼고, 그러고 나서 지금처럼 또 세척을 하면서 액정을 올려놓고 유리랑 LCD하고 이제 접합한 다음에, 그리고 또 기포가 있으니까 또 기포 빼는 작업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액정을 막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뭐 한 2-30분이면 끝날 건데, 저희는 일일이 다 분리를 하고 세척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좀 다르죠. 삼성에서 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전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2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삼성을 갔는데 액정을 교체하러 갔는데 한 2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시간 후에 그러면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한 4시간째 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 됐다고. 근데 사실 그게 왜 그렇게 4시간까지 걸리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리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막 교체라고 하면 한 2-3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좀 많이 수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저게 일정 시간이 되면은 또
기포가 빠진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액정을 붙이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역순으로 이제 조립을 다 해갖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거를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요거 기포 빼는 작업이 끝나면 다시 자리를 이동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포 빼는 작업을 다 끝냈고요. 이제 조립을 하는 작업만 남았는데, 우선은 베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베젤이 새 거가 있어서 베젤을 새 거로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요거 베젤이 아니네. 다른 모델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베젤이 있어서, 이거는 노트 10 플러스 모델이네요. 잘못 가져왔네. 근데 노트 20 울트라네요. 우선은 액정을 이제 가조립만 하고 조립은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수리하시는 분의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알아야 돼서, 우선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이제 기존의 그 양면 테이프 잔여물 같은 거를 깨끗하게 만약에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싹 다 닦아내고, 그리고 새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액정을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많이 찍혀서 그 우그러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커터 칼로 이렇게 해서 잘라내도 잘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라집니다. 잘라지는데, 뭐 예쁘게 잘라지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유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자를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면 유리를 넣었을 때 그래서 유리를 넣었을 때, 액정을 넣었을 때 이상이 없죠. 이렇게 많이 찌그러졌다 하더라도 뭐 깎아내서 이제 뭐 장착을 하면 가능은 하세요. 우선은 제가 화면이 들어오고 터치가 되는지를 좀 볼게요. 조립은 역순으로 조립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 빠졌는데 여기 약간 기포가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요거는 다시 한번 돌리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테이프를 안 붙여 갖고 좀 움직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유리가 교체가 됐습니다. 여기 픽셀 나간 거 점 2개, 이렇게 해서 유리를
이런 식으로 교체를 저희가 해서 수리를 해드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